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오늘은 모내기를 하기 전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벽시 온탕 소독을 하는 건데요. 온탕 소독은 물 온도를 62도를 맞춰가지고 10분간 벽시를 담갔다 빼는 작업입니다. 62도가 되면 벽시를 물에 10분간 담갔다 빼는 작업입니다. 온탕 소독을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걸삼이라는 그걸 잡기 위한 건데요. 예전에는 약품으로 이렇게 며칠 담그고 이렇게 건지는 작업을 했었는데 저희도 이거 몇 년째 하고 있긴 한데 이 방법을 하면 걸삼이라는 게 많이 생기지 않고요. 걸삼이 뭐냐면 키다리병이라는 병인데요. 모를 일정하게 이렇게 심었는데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전부 일정하게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 보면 높이 솟은 벼들이 있어요. 이런 걸 걸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온탕 소독기에서 10분을 담근 뒤에 찬물로 이렇게 담가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62도는 물이 손을 담갔을 때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독을 한 뒤에 바로 식혀주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10분 뒤에 찬물에 담가야 되는데 저희 집 옆에는 바로 수로가 지나가고 있어 가지고 물을 이렇게 막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좀 편리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소독하는 양은 80마지기 용이거든요. 80마지기는 모판으로 치면 1600장에서 700장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흐르는 찬물에 이렇게 담가서 어느 정도 식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됩니다. 62도의 물 온도에 들어가 있다가 여기에다 담그면 속은 좀 뜨뜻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물로 이렇게 풀어 가지고 밖으로 빼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직접 하지 않으면 모판을 사야 되는데요. 육묘장 같은 데서 모판을 사야 되는데 한 장에 3,000원부터 3,500원까지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긴 할 건데요. 그 많은 양을 살려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가을에 추수한 벼로 씨를 따로 보관한 뒤에 이렇게 작업을 한 해 한 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탕 소독을 끝내면 32도의 물에서 한 2, 3일간 눈을 틔워줍니다. 지금 눈을 틔워서 아까 널어놨던 건데요. 그 널어놨던 거를 왜 넣냐면 기계에 잘 축축하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살짝 말린 뒤에 이렇게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전에 시골처럼 지금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파종기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장비 없이 수작업으로 다 모판에 흙을 직접 담고 뿌리고 물 주고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런 파종기가 없으면 집에서 모판을 하기가 힘듭니다. 1차적으로 모판에 흙이 깔리고요. 그 다음에 물이 위에 촉촉하게 적셔진 다음에 이게 못자리약인데 못자리약이 이렇게 쫙 깔립니다. 그 다음에 이 벽시가 이렇게 쫙 깔리고 이게 축축하면 잘 나오지 않아 가지고 아까 한번 널어놨다가 살짝 말린 뒤에 넣거든요. 그 다음에 벽시 위에 흙을 살짝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자를 올려주는 작업을 하는 기계가 추가적으로 났는데요. 이걸 놓지 않으면 끝부분에 사람이 한 장씩 한 장씩 저희는 가족끼리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은 비슷하게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요. 젊은 분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자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전같이 품앗이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게차와 지금의 시골은 예전과 달리 일손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장비를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하는 편인데요. 지금 이 하우스에 1700장 정도 깔리는데 이 하우스에서 한 번을 더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한 3500장 정도 1년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육묘장에서 물을 주문해서 사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 3500장 정도를 만약 산다 보면 10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키우면 모도 짱짱이 잘 크고요. 뭐 이렇게 씨도 뭐 작게 뿌리지 않아 가지고 뭐 땜빵이 생기고 이런 데가 적게 돼서 사는 것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판 하는 날은 하루를 잡는데요. 오전에는 장비 설치 및 기계를 설치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요. 오후에 한 4시간 정도면 1700장 정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나면 비닐을 한번 덮고 보온 덮개를 덮은 뒤에 한 2-3일 정도 싹을 틔워줍니다. 지금 보시면 싹이 하얗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때가 되면 깔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하루나 뭐 반나절을 지체하면 상자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접 한 장씩 다 깔아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시골에 진짜 장비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은 장비가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게차도 제가 처음 농사지로 내려올 때 산 건데요.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란 돈을 주고 중고를 구입해서 쓰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게차는 지금은 농사의 필수 장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하우스는 육묘 전용으로 지어진 하우스입니다. 바닥에 공구리가 쳐 있고요. 이렇게 물을 실을 수 있게 턱걸이가 다 져 있습니다. 이게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키워도 되는데 이 스프링클러는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압이 있다 보니까 고장나면은 바로 물이 그 쭉 바닥으로 쏘기 때문에 이 고장난 부분에 이 모판에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바닥에 물을 실어서 키워내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깔린 모판은 4월 말 정도면 모내기를 합니다. 저희는 2번을 키워내야 하기 때문에 4월 초에 시작을 해요. 4월 초에 시작을 하면 한 20일 정도, 20일에서 25일 정도가 돼야 논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4월 초에 시작해서 밤낮에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날짜를 잡고 계산을. 여기 깔린 모판은 1700장 정도 되는데요. 거즘 한 80마지기 정도 심는데 이제 한 3일이면 또 빠집니다. 그러면 미리 또 빠지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모판을 또 깔 수 있게 저희 집 벼농사는 이렇게 2파스를 키워내는 작업으로 모내기를 하고, 지금 여기 육묘 하우스는 반절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첫 파스를 무조건 일찍 한 번은 해야 하기 때문에 찰벼 40마지기와 신동진, 저희 집이 해마다 찰벼를 한 40마지기 정도는 하거든요. 왜냐면 찰벼는 일반 벼보다 좀 일찍 심어야 되고요. 찰벼는 일반 벼에 비해 수확이 좀 적지만 가격은 좋을 때는 정말 좋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가 83,000원 정도 되거든요. 일반 벼가 지금 6만원 중반대 나오면 찰벼가 83,000원이면 많이 나오는 편이죠. 이 벼 가격은 해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찰벼는 꾸준히 40kg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을
얘기합니다. 일반벼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은광벼와 새누리, 신동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진 한 3년 전부터는 신동진벼만 합니다. 정부 수매도 신동진벼만 저희는 받고 있어가지고 신동진벼만 이렇게 일반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벼가 밥맛이 되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70마지기 정도 일반벼는 우렁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모내기가 끝난 뒤에 우렁 뿌리는 작업을 할 때 또 영상을 한번 찍겠지만, 우렁농법을 하게 되면 중기제초제를 안 해도 이 우렁들이 새끼를 엄청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속에 있는 풀들을 다 우렁들이 이렇게 먹어가지고 중기제초제를 따로 안 해도 이렇게 우렁농법으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또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판을 다 깔고 나면 물을 한번 위에 다 주고 난 뒤에 부지포를 덮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이유는 싹이 올라오면서 흙과 같이 올라오는 그 흙들 온탕 소독부터 이렇게 깔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일주일 2011년도 저희 집 모내기는 이렇게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업을 다 마치고 제가 3일 뒤에 와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지금 새싹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칸이 구별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이 부지포를 들어봤는데 새싹들이 지금 하였던 것들이 파랗게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응원 부탁드립니다.